2002년도 심리학자인 데니얼 카너먼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해요. 그의 학문적인 업적은 판단과 의사결정 분야의 어떤 심리학, 행동경제학인데, 그에 져서 생각에 관한 생각은 300년 전통 경제학의 어떤 프레임을 뒤엎는 행동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면서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어요. 사실 행동경제학은 어떻게 보면 고객들의 소비하고도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실제로 이 책으로 인해서 많은 유수의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당연하게 좀 느껴지는 게,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발관된 그런 책이다 보니까 이게 마케팅에 실질적으로 접목이 잘 된 거예요. 저는 늘 안타까운 게, 큰 기업들 그리고 마케팅 전문가가 포진되어 있는 회사들은 본인의 브랜드에 이런 수많은 연구 끝에 나온 검증된 방법들을 잘 활용을 하는데, 정작 소상공인, 그러니까 뭐 1인 기업이나 다수의 자영업자분들은 정보를 알아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손님의 91.3%가 통하는 마케팅은 이미 큰 대기업에서는 너무나 쉽게 사용을 하고 있고, 심지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이 가장 심도 있게 책에서 다룬 내용들이에요. 이것만 잘 아셔도 충분히 큰 기업들이 하는 마케팅을 따라할 수 있고, 작은 그런 장사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배달 시장에서는 마케팅의 중요성이 좀 더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배달 시장이 죽었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예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여전히 배달로 고매출을 올리면서 마진 역시도 제대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분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마케팅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기본적인 마케팅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는데, 그게 바로 바운스백이었어요. 바운스백.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운스백? 바운스백은 무언가 특별한 전략이 숨어있는 마케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마케팅인 거죠. 특히나 온라인 상에서는 오프라인보다 마케팅의 차이가 이 성과의 차이를 좀 더욱더 크게 만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처럼 모든 사장님들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가 있다면 이걸 좀 전략적으로 잘 이용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걸 먼저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배달 시장은 노출, 방문, 주문, 이 세 가지 루트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이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노출인데요. 그 누군가는 뭐 방문이 더 중요하다, 주문이 더 중요하다 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다만 배달이라는 건 정해진 어떤 플랫폼 안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 영영 수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사장되는 그런 구조예요. 즉 플랫폼의 힘을 빌려서라도 노출이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방문이 되고 주문까지 이어질 확률이 생긴다라는 거죠. 오프라인 장사도 마찬가지죠. 노출을 위해서 간판을 달고 익스테리어를 하고 전단지를 뿌리고 현수막을 이렇게 달잖아요. 같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럼 노출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바로 광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커요. 이 광고라는 건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손님들이 보는 모바일 화면에 조금이라도 더 상단에, 그리고 많이 노출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떠나서 할인 쿠폰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이미 여러 번 입증된 사례이기도 한데, 손님들의 91.3%는 가게 선택에 있어서 이 쿠폰의 영향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요. 즉 음식을 좀 더 저렴하게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는 건데요. 이 부분도 이렇게 좀 설문조사를 통해서 손님들의 성향이 파악이 됐죠. 이미 무려 85.5%의 손님들이 쿠폰이 있다면 저렴하게 주문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쿠폰 할인을 받기 위해서 대다수의 메뉴를 추가한 경험도 있다고 하니까 단순한 쿠폰의 개념인 줄 알았지만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큰 거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바운스백이라는 건 이런 할인 쿠폰의 모든 카테고리를 통칭해서 하는 말인데요. 이 바운스백이라는 게 직역을 하자면 튀어오르는 공, 튀어오르는 공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손님이 주문한 음식 안에 다른 음식의 어떤 광고물이나 할인 쿠폰 등이 들어있는 걸 의미해요. 즉 한 개를 구매하고 다른 한 개까지 연쇄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조의 마케팅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할인 쿠폰은 어떤 의미에서 제가 바운스백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네, 바로 이 튀어오르는 공이라는 측면에서 할인 쿠폰이 있기 때문에 주문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 수많은 매장들 중에서 정말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쿠폰이 있어야 노출이 되고, 노출이 된 매장을 선택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1회 주문이 이루어지고 나면 재주문의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바운스백의 이론이 성립이 되는 거죠. 초반에 말씀드렸던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간은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모든 판단을 한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시스템 1은 어림짐작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 용어로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굳이 뭐 체계적이거나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는 시스템 1으로 의사결정하는 걸 의미해요. 즉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할인 쿠폰이 있는 매장이 내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무의식 중에 판단을 하게 되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큰 고민 없이 그냥 수초 만에 1분 만에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통계치에서도 보여드렸지만 10명 중에 9명이 넘는 절대 다수가 쿠폰이 있는 매장에서 주문을 한다고 답하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시스템 2는 고심해서 결정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고관여 제품, 즉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가는 물건을 구매할 때에는 비교도 하고 생각을 좀 하고 돈을 쓰잖아요. 그게 냉장고, TV, 뭐 자동차, 아파트 다 고관여 제품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뇌 중에 시스템 2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숙고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뜻에서 숙고 시스템이라고도 불려집니다. 할인 쿠폰이 일각에서는 제살 깎아먹기라는 어떤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명확한 어떤 통계를 보지 않고 오히려 이런 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휴리스틱으로 판단, 시스템 1을 이용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심지어 할인 쿠폰 때문에 내가 고려하지도 않았던 메뉴를 주문하는 손님들의 비율도 자그마치 80% 이상이었는데 47.1%의 손님들이 사이드 메뉴를 추가 메뉴로 선택하고 있었어요. 즉 할인 쿠폰을 쓰면 매출은 오를지언정 마진은 안 남는다라는 어떤 어림짐작 역시도 모두 휴리스틱, 시스템 1이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즉 적정선을 잘 지켜서 이 할인 쿠폰을 활용하면 객단가나 건당 단가가 올라가고 매출만 오르는 게 아니라 순이익도 동시에 오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의외로 손님들은 생각보다 고민 없이 선택을 해요. 이런 할인 쿠폰의 영향을 받고 주문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재미있는 건 배민에서는 최근 새로운 할인 쿠폰을 발급한다고 공지한 바 있어요. 바로 신규 고객 혜택과 정률 할인 기능인데요.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실까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는 모든 고객 혜택과 단골 고객 혜택 쿠폰이 있었고 정액으로만 할인을 해줬다면 이제는 신규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쿠폰 그리고 모든 쿠폰을 정액이 아닌 정률로 할인해 줄 수 있는 쿠폰이 생겨난 거예요. 즉 기존에는 모든 고객, 단골 고객만 있었고 정액으로만 우리가 할인 쿠폰을 줄 수 있었잖아요. 여기에 새롭게 두 가지가 추가된 거예요. 저는 이번에 나오는 이 신규 쿠폰 2개가 앞으로 배달 마케팅에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지금 배달로 이미 돈을 잘 벌고 있으신 분들은 쿠폰의 어떤 강력한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쿠폰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적절히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겠죠.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한 사장님은 이 쿠폰 기능을 활용해서 엄청난 매출을 올린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판교 테크노밸리 오피스 상권에 위치해 있는 마이보틀 카페 정준희 사장님이에요. 이분은 배민 아카데미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만나게 됐었는데 제가 매달 진행하는 그 똑사모 세미나에도 오셨었고 배민에서 배달 장사를 잘하는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배달 도감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든요. 거기에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정준희 사장님은 최초 일매출 13,000원에서 13,000원밖에 못 판 날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최초 13,000원에서 그의 250배인 325만 원의 최대 일매출을 낼 정도로 마케팅을 잘하고 계셨는데요. 여러 가지 전략 중에 쿠폰 전략이 가장 주된 거였다고 노하우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쿠폰 중에서도 모든 고객에게 노출되는 바로 사용 쿠폰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더욱더 중요한 건 단골들에게는 이보다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높은 금액으로 쿠폰을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3일 간격으로 단골 고객 쿠폰을 끊임없이 발행을 하는 게 포인트였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주문율이 무려 90%에 육박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엄청난 그런 시너지가 나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사용 쿠폰의 경우에 매장명에 띠지가 붙고 쿠폰 사용 매장만 이렇게 우리가 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노출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걸 아주 잘 활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객 관리, 그러니까 신규 고객과 단골 고객 관리 측면에서 쿠폰을 끊임없이 발행을 한 거고요. 게다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 쿠폰 설정 금액이나 배달료 설정, 최소 주문 금액도 바꿔가면서 주문율이 언제 올라오고 언제 떨어지는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했어요. 1회 주문이 2회 주문으로 바뀌고 단골 고객 혜택을 받으면서 3회, 4회로 이어지는 그런 진짜 찐단골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춘 셈이에요. 심지어는 쿠폰 마케팅 비용을 매출의 49%까지도 높여본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신규 고객을 잡기 위한, 그리고 동시에 단골 고객의 재주문율을 계속적으로 올리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사용이 된 거였어요. 다만 이 추이를 좀 봐가면서 좀 느슨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쿠폰 마케팅 비용을 매출의 5%까지도 이제 줄이는 때도 있었고요. 정준희 사장님은 쿠폰의 어떤 강력한 기능, 즉 바운스백 마케팅 방법을 정말 적절히 잘 사용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쿠폰을 빼놓고는 단 한 번도 장사를 한 적이 없다고까지 했어요. 쿠폰을 발행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는 매출 볼륨 자체가 3배까지 난다고 하니까 쿠폰 발행을 해서 매출 볼륨을 올리고 그러면서 단골을 쌓아가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재미있는 건 이렇게 쿠폰 활용도를 적극적으로 올렸더니 100번째까지 주문을 하는 매장의 진짜 진성 단골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국내 뭐 CRM 회사, 그러니까 뭐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하거든요. 고객 관계관리 회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매장을 1회 방문할 확률은 X값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노출을 통해서 1회 방문을 하게 되면 2회 방문할 확률은 41%로 증가하고 2회 방문을 하게 되면 3회 방문할 확률은 60% 이상으로 치솟는다고 해요. 3회 방문을 하면 4회 방문할 확률은 무려 71%나 되고요. 배달도 사실 마찬가지겠죠. 특히나 이번에 배민에서 새로 출시되는 신규 고객 혜택 쿠폰은 아마 잘만 이용을 하면 앞으로 우리 매장의 어떤 매출을 견인해줄 신규 손님들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보통 많이들 좀 잘못 판단하는 게 신규 손님 단가를 건당 단가로 계산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회 신규 손님이 주문하는 금액이 25,000원이라고 한다면 이 손님을 그저 25,000원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손님의 CLV를 생각을 해야 돼요. CLV는 Customer Lifetime Value라는 뜻이거든요. 즉 그 손님이 앞으로 우리 매장에 얼만큼 많은 매출을 올려줄 것인가 라는 거죠. 고객 생애 가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스타벅스의 경우는 한 손님이 매장에 들어오면 객단가를 뭐 4,000원, 5,000원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 손님이 평생 동안 스타벅스에서 지출할 금액이 최소 3,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럼 뭐든 뭐 못하겠어요? 일본의 도요타도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 렉서스를 구매하는 사람들을 단순히 일회성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6억에서 7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서비스를 하죠. 배달 외식업이라고 다를까요? 아마 우리 매장에서 20번, 30번 이상 주문을 한 손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쿠폰 활용, 바운스백의 어떤 전략적인 활용이 더해진다면 신규 고객은 물론 이 단골 고객들의 CLV를 충분히 높여준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얼마 전 배민에서 추석과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맞아서 대대적인 기획전도 이번에 진행을 한다고 밝혔어요. 새로 출시되는 그 정률 할인 쿠폰은 50% 페이백을 해줘요. 이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런 기획전 자체는. 특히나 판매가가 비교적 낮은 매장의 경우는 정액 쿠폰을 발급하는 것보다는 정률 쿠폰을 발급해서 손님들 입장에서 할인율이 조금 더 커 보이게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정액 할인보다 정률 할인을 사람들은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본다고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이걸 잘 좀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장마다 좀 상이하겠지만. 여러분, 앞으로 아마 배달은 더욱더 전략을 잘 쓰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될 거예요. 차리기만 하면 배달이 들어온다? 아니에요. 셀프 통계를 통해서 명확히 데이터를 볼 줄 알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시장을 장악할 거예요.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비스가 새로 생겨나면 바로 적용해서 사용을 무조건 해봐야 돼요. 분명히 새로 생겨난 서비스는 이 플랫폼 입장에서는 밀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히 초반에 잘 통하거든요. 아까 제가 제일 초반에 말씀드렸던 데니얼 카너먼은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설명하면서 이 마케팅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이 마케팅, 행동 경제학, 행동 심리학은 이미 마케팅에 많이 적용되어서 우리 생활에 깊숙이 파고든 지 오래예요. 코로나 이후에 배달이 어려워졌다,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철저한 데이터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임을 좀 인지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을 적극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손님들은 시스템 1, 즉 휴리스틱에 의한 선택을 많이 하니까요. 그럼 오늘도 많이 파는 하루 되시고요. 전략적인 장사, 전략적인 마케팅 방법들을 세우셨으면 해요. 곰프로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